그러면 212쪽에서 맨 위에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 복효적이란 말을 풀었으면 이중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이익과 불이익이. 그렇죠. 그런데 상가를 1번에 아주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 복효적인 행위는 10개 보면 두 종류가 있어. 동일한 사람한테 이익도 주면서 불이익도 같이 주는 것도 있고, 한쪽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고 다른 쪽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게 있어. 그죠? 그거를 굳이 구별하자면 이제 그 표로 그렸지만 혼합표 행정행위, 제3자 행정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죠? 아주 간단히 혼합표 행정이라고 부르는 거는 첫째 줄 중간에 누구한테?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인에게 이익 불이익이 같이 생기는 거 있죠? 그걸 말하고, 제3자 행정행위는 서로 다른 자에게, 한쪽은 이익, 다른 쪽은 불이익 생기는 거. 그죠? 이런 걸 제3자유 행정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3자유 행정행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해서 자기한테 이익 달라고 신청을 해서 행정에는 그 사람한테 이익 주는 조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불이익 받는다고 그 사람이 싸우고 난리거든. 응?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제3자유 행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뭐 공장 건축허가 내줬다든지, 또 동네에 뭐 LPG 충전소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난리 난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것들이 한쪽은 이익, 다른 쪽은 불이익, 이런 조치들이야. 그죠? 그래서 두째 주 끝에 보면 합격자 결정, 뭐 당선자 결정, 이런 거는 왜 3자유적일까? 합격자나 하나의 조치를 하잖아. 합격자 발표, 당선자 발표. 그럼 어떻게 동시에 그 명단에 없는 사람한테는 불합격 결정, 낙선자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거, 한쪽에 이익 주고 다른 쪽에는 불이익이 되는 조치들,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오늘날 그 법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의 부분에서 방가루 1번의 의 부분에서는 동그라미 2번, 이 3자유 행정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한쪽은 이익 받고 다른 쪽은 불이익 받고 하니까 뭐예요? 복수의 이해 당사자가 존재. 그죠?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 그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자기한테 이익 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거 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을 다 살펴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익 받는 사람도 신청해서 자기한테 이익 달라고 한 사람 이익도 고려해야 되고, 그거 내주면 불이익 받는 사람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고,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의 공익 목적도 고려하고, 이런 걸 다 따져봐가지고 어떤 그 허가 같은 걸 내줄지 말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익을 비교 저울질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이 제3자유 행정행위라는 이 개념은 이 불이익 받는 자가 막 소송을 막 제기하고 하면서 그거 불이익 받는 3자에게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는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고 적격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이 뒤에 이제 소송 이미 다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행정 조치가 있다 그래서 그 행정 조치에 대해서 아무나 소송할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아까 배운 용어로 하면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 때문에 자기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만 구제받기 위해 소송할 자격을 준단 말이야. 그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 그래. 그래서 이 어떤 행정처분 때문에 불이익받은 제3자가 그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느냐? 옛날에는 인정 안 했는데 오늘날은 인정해주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첫째 줄, 제3자유 행정이라는 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확대해주는 추세와 관련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불이익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격 안 줬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걸 넓게 인정해가는 추세에 있거든. 그래서 그 3자가 받은 불이익도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그 이익을 침해받은 거다, 인정되면 소송할 자격 인정해주는 추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공부하고, 그러면 그 다음 얘기,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불이익받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있고,
아직 인정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논의 이 쭉 213쪽까지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예. 그 1번 제3자유 행정의 신청권 제목이 있죠?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도 그래요. 응?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읽어보고 인정될까 안 될까?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주변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소음 먼지 엄청 많이 내. 도저히 일상생활하기 곤란할 정도로. 그럼 나는 어디다 신청해? 행정기관에 저 공장 단속시켜달라. 응? 뭐 그 공장 가동 중단시켜달라. 이걸 행정기관에 신청한다면 이게 뭐야? 그 중단 조치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는 이익되는 조치고 그 공장에게는 공장 주인에게는 불이익되는 조치죠.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나를 위해서 해달라. 그런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런 거를 줄여서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해요.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권한을 행사해서 나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 근데 그 조치가 다른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조치란 말이야. 그죠? 이거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결국 뭐에 의해서 인정되고 아니고가 결정돼? 결국 법 규정을 봐야 돼. 그 법 규정에 의해서 그 신청한 사람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돼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근데 과거에는 전혀 인정 안 했지만 오늘날은 인정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인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3자의 행정 절차 참가권이라고 그랬죠? 응? 요거는 뭘 말하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자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 A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시장이 신청을 받고 뭐 내준다. 뭐 공장 설치, 공장 설립 허가, 응? 이런 걸 내준다. 그죠? 그러면 이 공장 설립 허가는 A한테는 이익이 되는 조치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부근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 B가 있다면, 응? 이 B는 이 조치로 인해 불이익받는 자. 그럼 이 조치가 3자유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이익 불이익을 발생시키죠. 이때 신청을 받은 시장이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할 때 어떻게 돼? 이 인근 주민 그 뭐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러면 공청회에 참가해서 자기 의견을 제출하고 이럴 수 있는 권리 보장되고 있어요. 응? 그거 제3자의 행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읽어보면 첫째 줄 행정청이 자 여기서 시장이 이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줄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뭐 공청회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에게도 응? 이거 설립 허가 내줄지 말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여니 참가하시오. 그래서 참가하도록 행정청이 직권으로 알아서 또는 인근 주민이 나도 참가해서 할 말이 있다. 응?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이 참가하도록 결정을 내려서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3자는 그런 공청회 같은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거죠. 응? 두 줄.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첫째 줄 행정청에 의해서 응? 행정 절차에 참가하도록 인정받은 3자는 행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응? 그런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고요. 인정되고 있는 거야. 1번도 인정, 2번도 인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그 행정시장이 공장 설립 조금 아까 2번 얘기는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기 전이야. 내주기 전에 내줄 거냐 말 거냐 사전에 결정 내리기 전에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거 인정한다는 얘기죠. 응? 근데 이제 뭐 공청회도 다 했지만 시장이 무슨 결정했어? 공장 설립허가 내주기로 결정했어. 그래갖고 공장 설립허가 한다 문서로 써가지고 신청한 A한테 문서로 통보합니다. 문서로 통지를 해야 공장 설립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얘한테 도달이 돼야. 그런데 공장 설립허가 내줬다는 걸 A한테는 문서로 통보해주게 돼 있지만 그래야 효력이 생기니까 얘 3자라고 할 수 있는 인근 주민한테는 A한테 공장 설립허가 내줬다고 문서로 통보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우리 법이 얘한테도 해주라고 의무로 명시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3번 읽어보면 저지 끝에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에서는 두 번째 줄 끝에 불이익받는 제3자에 대해서 행정청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통지란 A한테 허가 내줬다 하는 걸 통지해 주도록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현실적으로 A한테 허가 내줬더라도 인근 주민 B는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허가 내줬다는 걸 모를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반면에 독일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A한테 허가 내주는 결정 통지하면 동시에 인근 주민한테도 A에게 허가 내줬다는 걸 문서로 통지하도록 의무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3번 주의. 이거는 그 허가 내줬다는 사실을 통지해주지는 않게 돼 있다. 통지 의무는 없다. 응? 이건 중시.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5번은 중시하자. 자, 제3자의 불복 고지 신청권이라고 하죠.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 인근 주민 입장에서 보면 A한테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줬다는 걸 알게 됐어. 알게 돼서 이 인근 주민 B가 이 공장 설립 허가가 위법이며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이거 무효로 판결해달라,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 같은 걸 하고 싶어. 뭐 소송할 수도 있고 상급기관에다가 이거 판정해달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걸 보통 행정심판이라고 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걸 소송이라고 하죠. 근데 예를 들어 행정심판, 상급기관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건지 한다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신청서를 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인근 주민이 시장한테 신청할 수 있어. 이 A에게 내준 공장 설립 허가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냐? 한다면 어디다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 거냐?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법이 명시해놨어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읽어봐. 행정청은 제3자로부터 여기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 A에게 공장 설립허가 내준 거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냐? 한다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신청서 내야 되는 거냐? 이거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되는 걸 고지해야 된다고 용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 5번 인정되고 있는 거죠? 응? 신청권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알려주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6번. 자, 여기서 여러분 공장 설립 허가의 직접 상대방은 A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이익받은 제3자인 인근 주민 이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 싸울 수도 있고 소송을 내서 싸울 수도 있다. 그래서 6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자, 첫째 끝에 제3자도 여기서 A한테 내준 공장 설립 허가 처분 때문에 자기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6번도 인정되죠? 단 전제 조건은 뭐야? 응? 첫째 끝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응? 법률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뜻하죠.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면 다 행정심판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인정되고 있죠.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하나만 인정 안 되는 거 있죠. 뭐 인정 안 되는 거 있어서 하나. 동그라미 3번. 응? 그거는 인정 안 되고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7번은 별건 없고 8번은 그 아까 이거하고 연결돼. 원래 우리나라 그 소송 같은 거 하려면 특히 이 공장 설립허가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해달라, 취소해서 없애달라고 취소송 같은 거 하려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행정소송 취소송 제기하는 기간 공장 설립허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몰랐다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은 그렇게 기간에 제약이 있어요. 소송 내는데 그 기간 넘으면 소송 제기 안 받아줘요. 응?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장이 A한테 공장 설립허가 내주는 거 A한테는 통보해 주잖아, 문서로. 근데 인근 주민 제3자한테는 통지 안 해주잖아. 인근 주민은 A한테 공장 설립허가 내줬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공장 설립허가 있은 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며칠 내에 소송해야 돼.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돼. 무조건
공장 설립허가가 A한테 나갔다는 걸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되는데 잘 몰라. 모르면 공장 설립허가가 있은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안에, 소송한다면 설립허가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잘 모르니까 이 3자한테는 그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 넘어도 행정심판의 소송을 받아주게 돼 있거든. 그 정당한 사유란 걸 좀 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그냥 8번 그냥 여러분들 읽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자, 9번 조금 중시, 9번은 조금 중시한데 뒤에 소송 공부한 사람은 이해가 쉽빠를 거예요. 자, 어쨌든 9번의 경우에 두 번째 줄에 판결의 효력은 누구한테도 효력이 있다고? 응?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응?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3자는 거기다가 조금 사족을 달아봐. 소송의 3자. 응? 소송의 3자. 소송의라는 말을 좀 붙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 이렇게 구성을 해보자. 자, 이거에 대해서 A가 소송할 리는 없겠죠. 공장 설립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A가 소송할 리는 없지. 지가 신청한 대로 허가 받았는데 이걸 왜 소송해? 누가 소송하겠어? 인근 주민이. 그죠? 그러면 인근 주민 B가 소송을 내. 그렇죠? 원고가 되는 거야. 소송을 제기해. 뭘 대상으로? A에게 공장 설립허가 내준 거 위법이고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다 해서 이거 취소 판결 내려달라 이런 행정소송을 해. 행정소송 종류인데 청구가 위법이니까 취소해서 없애달라. 그러면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송의 대상. 자, 그러면 피고는 누가 돼? 이 행정처분이라고 하죠. 이거를 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는 거야. 시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여기가 인천시장이면 만약 인천시장이었다 그러면 시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내지는 서울은 이제 행정법원이 1심 재판을 하죠. 3심제로 하는데 1심 재판. 1심 재판 어디서 할까 그러면 인천시장이 피고라면 인천지방법원이 1심 재판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하고 여기서 진측은 다시 항소하면 어디로 갈까? 고등법원 인천에 없어.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재판, 거기서 지면 대법원까지 또 가고 거기서 지면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재판이 진행돼. 그러면 자 얘네 둘이 소송에 싸우는 당사자야. 응? 근데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만약에 이 A 인근 주민 B의 주장이 맞다 그래서 이 A에 대한 공장 설립 허가는 취소한다 판결 만약에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 이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 말고 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야? A죠. 이 A가 받았던 공장 설립 허가는 법원에 의해서 처음부터 위법한 허가였다. 허가 내줬을 때부터 없던 일이 돼버려요. 바로 판결 내리면. 응? 그래서 첫 번째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있어서의 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쳐요. 응? 판결의 효력은 누구한테도 미친다고? 소송 결과에 이해가 있는 3자에게도 미친다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얘의 소송에 있어서 3자는 누구라 그랬어? 누가 되는 거야? A라고 내드렸잖아. A에게도 취소 판결 내리면 A는 갑자기 자기가 허가받았던 거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돼버리니까 붕 뜨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 A는 이 소송 재판 진행 중에 어떻게 돼요?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할 말 있다. 제출할 증거 있다. 법원에 신청한다든지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 재판 과정에 참가해서 주장도 하고 증거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걸 무슨 제도라 그래? 소송 참가라 그래요. 소송 참가 제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이 뭐라고? 판결의 효력은 누구한테도 효력이 있어? 소송에 있어서의 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자, 두 번째 줄 읽어보면 그 쟁송은 소송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아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어요. 응?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인정된다는 거야? 쟁송에 행정심판 소송 묶어서 말하면 쟁송이고 좁혀서 말하면 그냥 소송에 참가할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제3자도. 응? 그 다음에
넷째 주 끝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권리이익 침해받은 3자는 또 3자는 여기서 취소 판결 나오면 지금 또 얘기한다. 여기서 만약에 공장 설립허가 취소한다고 판결 내려지면 그 때문에 불이익 받는 자는 누구지? A죠. 이 A가 소송에 있어서 3자야. 제3자의 A는 뭐 할 수도 있어. 이 판결 나오면 이 판결에 승복 못 하겠다. 하고 재심 다시 재판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자. 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자기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하고 결론은 뭐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문장의 주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제약 조건이 하나 있어. 제약 조건이 뭐예요? 다섯째 줄.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했을 때만. 응?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어. 그래서 불리한 판결 나왔을 때는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야, 우리가 재심 청구 전에 아까 A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이 소송 재판에 자기도 주장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소송에 참가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안 했어. 안 하면 취소 판결 나와도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면 참가할 수 있었는데도 참가를 안 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주장 제출 못해서 불리한 판결 나왔잖아. 그래도 자기에게 책임이 있으면 재심 청구 인정이 안 된다고. 다만 A가 뭐 지진이 나가지고 이 재판에 참여를 못했다든지, 그죠? 응?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이 있어갖고 몇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고 이 재판에 자기 유리한 주장하기 위해서 참가할 수 있었는데 참가를 못했다니. 이렇게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했을 때만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에 참가 못한데 자기 잘못이 있으면 재심 청구할 권리 인정 안 된다는 말이죠. 응? 소송에 참가를 못한데 자기 책임이 없어야 돼. 자기 잘못이 없어야 돼. 그런 3자만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9번은 세 가지다. 첫째, 판결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자기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제3자는 신청을 해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그지? 그런데 참가할 수 있었는데도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소송에 참가를 못했다면 불리한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도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이 안 되고,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불리한 판결 나왔을 때는 제3자는 그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근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또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 그래서 그 확정 판결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몰랐다면 알았다면 30일 안에 해야 되고, 안 날로부터 몰랐다면 판결이 확정난 날로부터 1년 안에 재심을 청구해야 돼. 이 기간 지나버리면 재심 청구 영영 못하게 되죠. 응? 자, 그렇게 쭉 공부하고, 그 다음에 10번 집행정지 신청권. 응? 그래서 임시 가구제라고 그러죠. 가가 임시구제. 응? 자, 요거는 요렇게 생각을 해보자. 응? 지금 A한테 시장이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줬고 인근 주민 B가 소송을 냈어요. 응?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3자를 내가 바꿔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처분이라고 얘기를 해. 이 처분의 상대방은 A. 처분 때문에 불이익받는 3자는 인근 주민이죠. 또 한편 소송 같다면 소송의 당사자는 이 둘이고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는 A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3자가 소송에 있어 3자와 행정기관에 한 처분에 있어서 3자가 좀 다르죠. 바뀌는 거야. 근데 자, 인근 주민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공장 설립허가 취소해달라. 근데 우리나라 원칙이 뭐야? 어떤 공장 설립허가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면 공장 설립허가 효력 멈추나? 소송 내면 공장 설립허가 내준 거 효력 멈춰서 A 공장 건축 못하게 되나요? 소송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 설립허가 내준 거 효력 안 멈춥니다.
우리나라는 대원칙이 그렇죠. 그 뭐라고 배웠어요? 배운 사람은 우리나라는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는 걸 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인근 주민이 A에게 내준 공장 설립 허가 취소해달라고 속내도 저 공장 설립 허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A는 뭐 그냥 계속 건축 공장 지어도 되죠. 응? 그런데 A는 공장을 이 소송 냈어도 공장을 계속 짓고 재판은 또 재판대로 진행. 이게 원칙인 거야. 근데 재판을 금방 끝나나? 최소 뭐 6개월, 1년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재판하는 도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져버려. 다 져버리면 하다가 이제 와서 공장 허가 내준 건 취소한다고 판결 내린들 공장 세워진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거 취소 소송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래갖고 재판 끝내버려요. 여기서 우리 소의 이렇게 배운 사람 알지? 소의 이익이 이제 없어졌다 해서 각하시켜버리고 재판을 중단해요. 그렇게 되면 이 인근 주민 B가 구제되는 방법은 이 사람은 원래는 공장 못 들어서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위법한 공장 건축허가를 내줘서 자기 피해 입었다고 돈으로 국가 뭐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으로 배상받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A는 이 소송하는 B는 뭐 할 필요성이 있어? 응? 예, 소송을 하면서 뭘 같이 신청하는 게 좋아? 법원에 이 시장이 A에게 공장 설립 허가 해준 거 재판 끝날 때까지 효력 멈춰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집행이라는 것 속에는 집행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집행이라는 거는 이 속에 효력을 멈춰주거나, 응? 또는 그 절차를 멈춰주거나, 또 이거 행정이 하냐는 어떤 조치를 후속 조치 못하게 해주거나 이런 게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거 위법이라서 위법인지 아닌지 그래서 취소 판결할지 말지는 한참 시간 걸리거든. 그거 전에 우선 급해. 이걸 멈춰놓고 재판을 진행해야 될지 그냥 멈춰놓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지 이게 급한 일이야.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같이 신청하면 이거부터 먼저 신청하면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안 멈춰놓고 재판에서 재판을 하면 이 인근 주민이 소송한 사람이 나중에 소송에서 설령 이기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걸 이제 정지시켜 놓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거에 신청받고 법원이 심사해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정지 결정의 효력은 또 A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A는 어떻게 돼요? 공장 못 져요. 판결 나올 때까지 공장 짓는 걸 중단하고 판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자, 10번에 보면 일단 법 규정을 먼저 보자. 자, 그 셋째 줄에 보면 행정 쟁송인데 이제 소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소송의 당사자는 처분 등의 집행,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집행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잘라요. 그러면 법 규정에 의하면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 정지하는 결정 내려달라고 법원에 누가 신청할 수 있어? 중요한 거 당사자. 그게 중요한 키워드야. 당사자가 신청할 집행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를 말해? 소송에 있어. 소송을 얘기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소송 제기받은 피고 이 둘을 당사자라 그래요. 응? 그러면 자 인근 주민 B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죠. 원고니까 A에 대한 공장 설립허가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면서 판결 나올 때까지 저 A에 대한 공장 설립허가 정지시켜달라고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니까. 응? 그래서 자 셋째 줄까지는 법 규정에 따르면 누구만 법원에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당사자만. 법인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야. 소송의 당사자가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넷째 줄에 제3자는 지금 제3자가 자기가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원고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죠. 제3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는 법원에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응? 그래서 제3자가 두 가지 경우가 나눠진다면 제3자는 자기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니까 법원에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남이 제기한 소송에 나도 이해관계 있어 하고 법원에 신청해서 소송에 참가하는 자가 될 때는, 참가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아니니까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권리는 없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뭐야?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일 때는, 응? 아까 참가하는 제도 있었잖아요. 법원에 그래서 니도 소송에 참가해라 하고 인정받은 참가인이 될 때는 어떻게 돼? 당사자는 아니니까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논리적으로 어떻게 된가? 우리 법은,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당사자만 집행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다. 그러니 제3자가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당사자가 될 때는 법원에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자기가 소송을 제기한 자가 아니라 남이 제기해서 싸우고 있는 소송에 나도 이해관계 있다고 참가하는 자가 될 때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니까 집행정지 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우리 잘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214쪽에 이제 판결이 소개되어 있죠. 판례 1번은 뭐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여기 지금 처분의 이 공장 설립 허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A고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인근 주민 B 같은 3자라도 이 처분 때문에 A에 대한 공장 설립 허가 처분 때문에 자기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면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응? 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하여튼 전제 조건은 뭐야?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아야만, 우리나라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소송할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 얘기. 그 다음에 2번의 포인트는 뭐야? 자, 앞에 두 줄 봅시다.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자, 더 줄여 공부하면 법률이, 첫째 끝에 그 밑줄,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를 방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응? 이거 일단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법이 무슨 목적으로 규정을 해놨대? 어떤 법 규정을. 업자들 간에 과당 경쟁이 생겨서 그 업자들의 경영이 불합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규정해놨대요. 그러면 이런 목적의 규정은 어느 지역에 업자들 같은 영업을 행하는 업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기존에 면허나 허가받아 하는 업자들의 경영이 상태가 나빠질 거 아니야. 이익이 줄어서 그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대. 그러면 뭐야? 어느 지역에 너무 많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이미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는 자의 이익을 법이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업자들이 허가받아 충분히 그 지역의 수요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또 행정기관이 또 업자한테 또 허가 내주면 기존 업자는 왜 이 기존의 업자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또 신규로 또 허가를 또 경쟁업자에 또 내줘서 그 기존 업자들의 이익 그 경영 불합리하게 만드냐 해가지고 새로 허가 내준 조치에 대해서 소송할 싸울 자격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응? 거기서 하나 잘라. 그렇게 해서 거기 네 번째 줄 자르고 그 다음 밑줄 치기 전에 거기서 자르고 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단어 나오죠? 밑줄 친 부분의 세 줄 끝에 경원관계라는 단어가 나와. 그거는 그만 알아야 경원관계. 응? 한자도 붙어 있죠. 경원관계 무슨 뜻이야? 앞에 쭉 설명이 돼 있죠. 경원관계. 응? 경원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야? 응? 자, 행정기관이 뭐야? 한 업자한테만 무슨 면허를 내준다. 공고가 그렇게 됐어. 응? 자, 한 개 업자한테만 면허 내준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면허받고자 A 업자, B 업자, C 업자 자 나한테 면허 달라 하고 경쟁적으로 신청을 했어. 다 경쟁 관계야. 신청자들 간에 신청을 다 했는데 결국 행정기관은 신청자 모두에게 면허를 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의 업자한테만 면허를 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 결국 이 신청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신청자에게만 면허를 내주면 동시에 이건 뭐예요? 다른 신청자들은 면허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거야. 응? 그죠? 이런 관계를 한자말로 뭐라고 부른대? 경원관계 또는 경원자 관계란 말로 부르는 거야. 그 앞에 설명 쭉 있는 거 아니야? 응? 뭐 면허나 인허가 받으려고 여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결국 한 업자한테만 면허 내주게 돼 있어. 그러면 행정기관 어느 신청자 한 업자한테 인허가 면허 내주면 그건 동시에 뭐야? 다른 신청자들에게는 면허 거부, 불허가 이런 걸로 이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경원관계라고 칭한다. 이해됐죠? 그렇다면 자 A, B, C가 있는데 B한테 면허를 내줬단 말이야. 그러면 신청했다 거부당한 A나 C는 이것도 삼자유행위 아니에요? 얘한테 면허 내주는 건 동시에 다른 신청자 A나 C에게는 면허 거부한 것과 되니까 얘한테 이익, 얘네들한테는 불이익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에서 탈락한 A나 C도 뭐 할 수 있어? B에게 면허 내준 조치 자기 이익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다에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응? 그 얘기가 경원 관계에 있어서는 결국 어떻게 돼? 밑에서 세 번째 줄 면허나 인허가 받지 못한 신청자는 응? 다른 신청자에 대해서 면허 내준 조치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 있다. 소송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3번 판례는 말이 좀 어렵죠. 자, 제3자율을 수반하는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익을 지명받게 되는. 이거 다 뒤에 이제 소송에서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자, 여기서는 일단 우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배운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행정 처분이 있고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소송한다.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은 뭐 갖고 소송해야 돼? 그렇죠? 행정심판의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원처분을 갖고 소송해야 되는 거죠. 응? 그런데 요거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갖고 얘기할까? 괜히 지웠다. 자, 인근 주민이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이 A에 대한 공장 설립허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행정심판은 법원에 청구하는 건 아니고 상급기관에다 신청해서 취소해달라 뭐 판정받는 거거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역시 시장이 됩니다. 여기 이미 아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인천시장이 A에게 공장 설립 허가 내준 거라면 인천시장을 상대로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하고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판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어디가 돼요? 응? 어디야? 어디? 응? 중앙. 그죠? 국무총리 밑에 국민권익위원회 밑에 있는 중앙 광역시도지사 교육감이 하는 조치는 중앙행정심판위에 신청해서 거기서 판정하죠. 여기다 이제 신청한단 말이야. 중앙행정심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판정해줬어? 여기 문구 보면 인용 재결해 줬다 그러죠. 이게 이제 청구한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 들어주는 판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했겠어? 맞다. 이 공장 설립 허가는 위법이므로 취소한다라고 판정돼. 취소 재결. 이게 이제 청구한 자의 주장을 들어주는 재결을 인용한다 그럽니다. 인용 재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취소한다는 판정의 효과는 행정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효과가 있어? A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A 취소했잖아. 그러면 A가 우리 아까 보면 A는 이 행정심판 과정에 참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판정이 나왔어. 그러면 A는 이 판정으로 인해서 비로소 불이익을 받게 돼요. 이게 공장 설립 허가로 받아가지고 자기는 원래 이익 받았는데 인근 주민이 행정심판 청구해서 취소를 받아내 버리니까 이 취소 때문에 비로소 A는 불이익을 입게 돼. 그죠? 이때 A는 소송해서 싸우고 싶어.
근데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냐 이거예요.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돼? 여기서 우리 표현하자면 이게 맨 처음에 있었던 원처분이야. 이게 원처분. 근데 이 원처분은 지한테 이익 주는 조치 아니야. 이걸 왜 싸워? 결국 A는 자기한테 행해진 원처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이거가 위법이었다고 취소하는 판정을 했느냐? 이게 잘못된 판정이라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대상으로, 이 취소하는 판정이 잘못 내린 거라고 이걸 대상으로 뭐 해야 돼? 소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걸 대상으로 소송. 응? 그러면 결국 이거고, 이거는 이제 연장선상. 그러면 소송한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구조 그려보자. 이미 배운 사람. 여기서는 A가 소송 제기하겠죠? 뭘 갖고 소송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공장 설립허가 위법이었다고 취소하는 판정 내린 거, 취소 재결. 이걸 대상으로 이 취소한다는 판정이 위법이다, 잘못된 판정이다, 이거 취소해달라 해가지고 소송 중에 취소음 같은 걸 내. 물론 이거는 얘를 제일 많이 하는 소송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고, 그럼 피고는 누구로 해야 될까? 누굴 상대방으로 소송을 써야 돼? 피고. 아니 이 판정 누가 내렸어? 왜 얘가 냈지? 얘도 행정기관이거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야. 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를 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거야.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응? 그러면 관할 법원은 어디가 될까? 1심 재판. 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에 있어. 네, 서울행정법원. 응? 내다가 소송, 여기서 1심 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서울고등법원 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 이건 그냥 우리가 공부한 거 연장 해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A가 소송하려고 하면 이거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소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 문장 이제 이해돼요? 그 행정심판에 있어서 취소 재결이 나오면 인용 재결 때문에 비로소 자기 권리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 우리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이제 A가 되겠죠. A는 그 재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있지. 자기한테 공장 설립허가 내준 원처분 갖고 다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거 앞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응? 4번에서 자, 핵심이 뭐야? 그 밑줄 친 거 말고 그 5줄 끝에 영향권 밖의 주민. 그죠? 응? 그 문장에서 5줄 끝에 영향권 밖의 주민들, 요거를 밑줄 쳐주세요. 그 앞에를 보면 여기에 무슨 이런 거야. 공장 설립허가 내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다 그거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적용되고, 이 공장이 들어서는 주변 지역 반경 몇 킬로 이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라. 이런 게 이제 법이 있어요. 그러면 법이 정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도록 한 그 지역 범위, 그 영향권 범위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환경 평가, 영향 평가하도록 한 법에 의해서 환경상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 법이 정한 지역 범위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공장 설립허가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는데, 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환경상 이익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원래 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송에도 법에 의해 환경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할 자격이 안 주는 게 원칙이죠. 다만 읽어봅시다. 그래서 일단 문장에 주어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자기들이 환경상 이익 침해 당했다, 어떤 행정기관이 한 조치 때문에 하고 소송을 내봐야 원칙적으로 법원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 침해받은 거 없다. 응?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인정될 수 있어?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어떤 공장 설립허가 내주는 처분 같은 것 때문에 그 전과 비교하여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내지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을 해야만, 자기들이 법에서 보호하고는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만 뭐야? 법이 보호하는 이유 인정되어 소송자에게 인정된다. 하여튼 골자는 뭐야?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법원에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들의 환경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걸 지들이 증명을 해야만 소송자에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응? 이거 뭐 앞에서 배운 거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공부하고. 어이구, 삼자의 행정이니까 벌써 1시간 다 갔네. 예. 자, 또 쉬는 시간을 가지고 기속행위 차량이 공부합시다. 예.